오늘도 공장에서 스티로폴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자, 빨리 싣고 가야 되고요. 자, 항상 저희는 공장에서 직접 조금 더 질 좋은 스티로폴 단열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세 단째 실었고 네 단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우입니다. 자, 오늘은 기초 설비, 그러니까 배관 설비와 수도 설비 그리고 보일러까지 해서 하나의 영상으로 좀 영상의 길이도 묶어볼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각조각 올렸던 영상들을 하나로 통일해서 한꺼번에 보시고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변기는 너무 낮아도 안 좋지만 너무 높아도 안 좋습니다. 대략 중심선이 15cm에서 20cm 사이에 들어가게 하고요. 자, 세면대는 이 중심선이 50cm, 그리고 샤워기는 60cm 선에 해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는 간격은 크게 중요치 않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샤워기의 이 간격을 16cm로 맞춰서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샤워기가 가장 이쁘게 시공이 됩니다. 그래서 16cm로 맞춰서 작업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부에 이렇게 유바 자리에 피스를 고정을 해 주셔야 쭉 잘라낼 때 밑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틈이 벌어져서 나중에 타일 붙이는데 걸리적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하고 실리콘으로 다 방수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정을 해 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도 보면 자, 옆으로 중심선을 그어 놨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여기에 장엘보가 걸렸을 때 이 라인을 맞춰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특히나 샤워기 자리는 정확하게 맞춰져야 되기 때문에 자, 이 자리도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선에서 맞춰서 고정을 하게 되면 나중에 샤워기를 고정할 때 되게 편하고요. 또 엘보를 고정했을 때 이쪽에서 위에서 봤을 때 튀어나오는 게 똑같아야 됩니다. 아니면 이게 많이 튀어나오거나 이게 많이 튀어나오게 되면 샤워기가 삐딱하게 걸리기 때문에 고정할 때 좀 나사선이 안 맞아서 고생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샤워기는 자, 앵글 밸브는 다리 있는 세면대를 쓰면 다리가 가려지기 때문에 높이가 그렇게 정확하진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대신에 이 벽에서 수직으로 나올 수 있게는 잡아주고, 이 선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피스를 고정을 해서 최대한 수직으로 할 수 있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작업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 나올 쓰레기를 다 청소하고 그 다음에 배관 작업을 합니다. 저희가 작업하는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 저희는 이 돌칼날을 이용해서 커팅을 합니다. 커팅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쭉 커팅을 하면 밑에 아래쪽까지 유바가 벗겨집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첩을 긁어낸 다음에 안으로 접든지 하면,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기를 스티로폴을 엑셀을 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긁어낼 겁니다. 그러면 여기를 자르려면 힘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넣으면 엑셀이 들어갔을 때 얘네들이 뜨거웠다 차가웠다 하는 수축 이완작용을 하면서 여기에 걸려서 엑셀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엑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돌칼을 사용해서 내릴 때 바닥까지 다 내려놓습니다. 바닥까지 내려놓게 되면 지금 보신 대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자, 폼을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폼을 긁어내거나 스티로폴을 이렇게, 자, 전화가 갑자기 와서 영상이 끊겼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작업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를 일자로 까면 못을 박아서 고정을 못합니다. 못이나 할브록을 박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스듬하게
한마디로 까게 되면 이 자리에 처음에 고정하고 가고, 중간에는 저희가 와이어 메쉬 끝에 있는 철사를 잘라내면 여기다 꽂아서 고정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여기는 시멘트를 채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폼으로 쏘면 수도꼭지가 흔들흔들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연결 부분에서 엑셀 연결 부분이 빠져서 물이 새는 누수가 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시멘트로 채워놔야 튼튼하게 얼마든지 오랫동안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수전이 됩니다. 자, 이 자리는 엑셀이 들어갈 자리니까 자,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됩니다. 타일은 거의 2선까지 붙기 때문에 하부까지 그래야 신발 슬리퍼 턱이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타일이 2선까지 붙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면보다 튀어나오면 안 되니까 밑을 까서 여기에 못이나 할부록을 박아서 고정을 해주는 거고, 자, 이거는 너무 깊이 파면 안 되고 엑셀이 15mm니까 대략 20mm라고 보면 요 3cm 정도 깊이로 잡고, 자, 이렇게 파서 떼내면 이 사이로 엑셀이 들어가게 됐죠. 그리고 요 안쪽은 장엘보가 들어가야 됩니다. 장엘보가 들어가야 되니까 뭐 3cm에서 튀어나오겠지만 안쪽에 시멘트까지 채워야 되니까 대략 한 5cm 정도 들어간다 생각을 하고, 자, 손이 기준이 돼서 자, 이렇게 파는 거고요. 너무 깊이 파실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어떤 분들은 설비 배관이 외벽으로 나가면 동파가 일어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 말씀은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안으로 밀어 넣었을 때 그런 현상이 발생이 되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적당히 밀어 넣으면 뒤쪽에서도 뜨고, 그러면 안에 시멘트 채워놓고 하면 되고, 현재 지금 등급의 판넬을 썼을 때 외벽이 110mm면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매립이 된다고 해서 이곳이 동파가 생기거나 그럴 일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 이 정도 깊이 5cm, 아까 말씀드린 이 정도 깊이를 확인을 하시고 파내시면 되고, 이 자리는 당연히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파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 작업을 하시고 나면 바닥에 떨어진 쓰레기를 다 치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배관 작업을 하시게 되면 됩니다. 위치를 잡아야 변기가 어느 라인까지 들어가겠구나, 세면대가 어느 라인까지, 샤워기, 배수기 어느 라인까지 가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배관을 해놓고 이걸 건들게 되면 배관이 좀 틀어졌는데 하면 배관을 옮기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을 먼저 정해놓고 이 오페스 배관이 들어가는 게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뭐 오래 하시는 분은 어느 순서로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순서를 지킵니다. 지키는 이유는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문에다 붙여놓으세요. 자, 내부를 다 파냈고, 중요한 건 오늘은 비가 장마철이라 비가 오다 안 오다 하는 날인데 모처럼 맑은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공정들, 조적, 인테리어 그리고 저희까지 와 있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시끄럽다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은 상당히 시끄러운 가운데 녹화가 될 거고, 최대한 발음을, 목소리를 크게 해서 덜 시끄럽게 해드리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라도 잘 들릴 수 있게 해보고요. 파이프를 반듯하게 자르고 싶으시면 처음 자르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서 작업을 하시면 자, 파이프를 반듯하게 자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한 바퀴를 돌아가면서 자질을 하셔서 이 자리를 표시를 해주고, 자,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안방 화장실도 작업이 되었습니다. 뭐 변기는 항상 30cm가 중심이 되게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세면대는 항상
최대한 벽에 밀착할 수 있게 다리가 있어도. 그리고 개수구는 자, 물 잘 빠지는 거. 지금 여기는 세면대하고 샤워기 중간에 했는데 또 들어오는 입구에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위치하게 작업을 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하고 여기도 흙 메꾸고 또 방수하겠습니다. 자, 벽 방수를 하실 때는 헤라를 가지고 하는데, 자, 이렇게 해서 평상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되니까, 물론 이제 타일을 붙이실 때 알아서 잘 붙이시겠지만, 자, 이쪽이 면이 있으니까 이렇게 잡고 최대한 면이 안 튀어나오게, 이게 관건입니다.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최대한 면이 안 튀어나오게, 자,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달라붙도록, 자, 이게 제일 중요하고, 항상 이렇게 면이 달라붙게, 그리고 많이 안 튀어오르게, 자, 이렇게 해주셔야 타일을 붙일 때 타일이 최대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부분의 방수는 항상 이런 식으로 최대한 옆으로 해서 살짝만 태울 수 있게 이렇게 방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바 자리도 나중에 이제 실리콘을 다 떼겠지만, 피스를 다 풀겠지만, 자, 이렇게 작업을 하실 때, 자, 이음의 자리도 자, 이렇게 해서 최대한 밀착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밀착을 시켜 주셔야 타일이 좀 더 밀착이 돼서 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 정도면 되겠지 하지 마시고, 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는 최대한, 그래서 이쪽 앞쪽에 걸린 부분도 싹 닦아 주시고, 최대한 이렇게 방수를 해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되면 혹시나 찢어지거나 방수가 안 된 자리까지, 자, 다 마감이 되니까 항상 하실 때는 신중하게 작업을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고, 여기는 높아서 크게 문제도 안 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기도, 자, 실리콘을 발라서, 자, 면을 맞춰서 최대한 맞춰서,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다 깔끔하게 작업이 되니까, 항상 이렇게 빈틈이 없이 육안으로 봐도 물이 안 새겠구나 싶을 정도로 해주는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얇게 이렇게 해주셔야 타일을 바짝, 여기는 마찬가지로 이쪽 면이 돼 있으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긁어주시면 최대한 면에 밀착된 방수가 됩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지금 하시면서 조금 부족하시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하시려고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제차 3차 방수를 할 거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기본적인 부분에 물이 안 타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 방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완벽하게 안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너무 틈이 많게는 하지 마시고, 여기에 흙을 채울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실리콘을 최대한 얇게 밀착해서 긁어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중에 피스는 풀러내고 2차 방수 때 피스 자리까지 다시 실리콘을 긁어주면, 자, 최소한 비가 새서, 물이 새서 판넬 벽이 썩거나 아니면 스티로폴이 썩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많이 다 되고 방수를 하고 흙을 채우고 있습니다. 자, 모래하고 시멘트를 섞었는데요. 중요한 건 물을 주지만 최대한 밟아 주셔가지고
내려앉지 않게 해놓고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물론 뭐 또 할 건데 무슨 상관이냐 하지만 여기다 YMC 한 장 깔고 수도 배관하고 그리고 살짝 덮고 그 다음에 아이스핑크 깔아서 단열하고 그리고 또 한 장 깔고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최대한 밟고 해서 그래서 내려앉지 않게 그렇게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Y메시를 깔고 이래저래 한다고 해도 또 문제가 생기려고 맘먹으면 생길 거니까 항상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작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밟을 만큼 밟았기 때문에 자, 계속 이렇게 물을 주셔야 됩니다. 물을 주실 때는 적당히가 아니고 흠뻑 주셔야 이게 완전히 스며들어서 바닥까지 딱딱하게 됩니다. 그냥 겉에만 좀 줬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최대한 많이 줘서 바닥에 물이 고이게 그 정도까지 주시면 됩니다. 자, 아직 멀었고요. 물 최대치로 트신 거예요? 예, 알았어요. 자, 거리가 멀어서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물을 끄고 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들어가면 바닥에서 위로 물이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자, 물이 올라왔다고 해서 그만 줘야지 하지 마시고 올라왔어도 계속 줘서 지금 이제 수평을 완전히 잡아 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는 물이 많이 들어가고 어디는 물이 안 들어가고 하고 어디는 물이 고이고 어디는 물이 안 고이고 하기 때문에 계속 물을 주시고 자, 1차 방수니까 1차로 지금 시멘트를 밀어넣고 방수를 해놨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속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어느 정도 물이 찬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두고 내일 와서 올라가 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여름이고 그러기 때문에 뭐 그렇게 오래 안 기다려도 금방 바닥이 붙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물은 흠뻑. 자, 이제 꺼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돌처럼 딱딱하게 굳었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수도 배관과 또 나머지 배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이 와이어메쉬 귀퉁이를 자른 철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넣어서 꽂아주면 자, 엑셀이 밖으로 튀어나오지가 않고요. 자, 이 하부도 지금 보시다시피 못을 박아서 조여주면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해서 이렇게 선을 잡아놨기 때문에 이 선의 높이에 맞춰서 고정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자, 수압을 먼저 테스트하기 위해서 연결을 하고 있고 연결이 되고 나면 다시 한번 수압을 테스트해서 물이 새는지 안 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우레탄 폼 채우고 싹 고정을 하고 밑에 배관만 살짝 덮을 정도로 또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깔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일이 안 됩니다. 자, 뭐 어쩔 수 없고요. 지금 이렇게 수도를 연결을 해서 물이 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안 새면 자, 지금 하부에 폼을 채워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 자리에 타일이 붙을 때 깔끔해지고 또 저희도 여기 이 자리에다가 지금 폼은 이렇게 안쪽에서부터 채워 넣으셔야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이 자리에다가 또 실리콘으로 방수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채워 넣으시면 되고요. 자, 요 상부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시멘트로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상부에까지 폼이 안 들어가게 조금 신중하게 해서 하시고 들어가면 떼내면 되니까 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홈을 채워놓고 굳으면 긁어내고 실리콘으로 다시 또 방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실리콘을 남겨놨습니다. 방수를 안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자, 이 자리도 자, 이렇게 마감을 해주시고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사이에 저희는 설비 자리 수도 배관 위에 자, 또 사물회를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맨날 하는 말이 이놈의 삽질 하지만 생은 뜻대로 되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하는 거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안 한 것보다는 잘 해주고 마음 편한 게 최고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힘든 건 사실이고요. 하기 싫은 것도 사실입니다. 여튼 뭐 열심히 해서 또 다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사목적실도 수도 배관과 오페스 배관을 마무리하고 폐수 배관을 마무리하고 지금 자 밟아주고 있습니다. 밟아주고 하부 수도가 보호가 된 상태에서 또 사람이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엑셀을 밟아서 좋을 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밟아서 딱딱하게 하고 물 주고 굳힐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나 이렇게 엑셀관이 지나가면 조금 불편하고 두 번 일을 해야 된다고 할지언정 자,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물을 주시고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 설비 배관을 오페스 배관을 하고 그 다음에 수도 배관을 하고 두 번째 다시 지금 사물회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물회가 두 번 차 있고요. 밑에는 YMC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물 주고 지금 단열재를 다시 넣고 있습니다. 자, 단열재 넣고 위에 보일러 돌아가면 또 한 번 채우고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타일을 깔면서 채우게 됩니다. 자, 지금 계속 충충질을 하고 있어서 더워서 살짝 말들이 중간중간 숨을 고른다고 지금 말들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현재 작업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50mm 아이스핑크. 자, 지난번 영상에서도 그랬지만 아이스핑크는 물이 있는 곳에 수축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는 사용하지 않고 물이 있는 곳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자, 아이스핑크는 물을 안 먹기 때문에 물이 있는 곳에 사용을 하고요. 이 일반 단열재는 물이 없는 곳에 사용을 해야 하고요. 물론 바닥도 아이스핑크로 깔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금액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자, 바닥은 아이스핑크로 깔지 않고 그리고 일반 1호 단열재로 깔고요. 자, 아이스핑크라는 이름은 지금 여기 보시면 벽산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는데요. 벽산이라는 회사에서 처음 만들 때 아이스핑크라고 해서 이게 상표명인데 제품명으로 해서 아이스핑크라고 일괄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정식 명칭이 갑자기 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요. 하여튼 아이스핑크는 벽산에서 만든 제품 이름입니다. 난방 호스 엑셀호스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짐도 많이 꺼내야 되고 난방 호스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자, 화장실 두 군데도 지금 현재 자, 이렇게 작업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단열재도 다 깔고 방들에 다 돼 있고 자, 외부에는 이제 또 바닥에 단열재를 깔아서 보일러실 쪽으로 나갈 겁니다. 자, 다시 또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채우고 있습니다. 자, 1차 배관에서 했고요. 2차 와이어 메쉬 놓고 수도 배관에서 했고 3차 와이어 메쉬와 단열재를 놓고 자, 난방 배관에서 놓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마지막으로 타일이 또 물매를 접어서 한 번 더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꺼진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정도면 충분하게 단열도 되고, 그리고 자, 침투수가 많이 흐르는 건 아니지만 이 물이 벽을 타고 올라서 문제가 발생시키거나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는, 자, 보시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는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래도 나는 바닥에 콘크리트를 쳐서 방수를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방수를 하시고, 저희처럼 아니다 이 방법도 괜찮아 보이네 하시는 분은 하고요. 솔직히 이 방법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은 듭니다. 힘은 들지만, 그리고 지금 난방 배관이 좀 보시면 아래쪽에 있는 이유는 혹시나 파티션을 한다든지 아니면 바닥에 앙카나 기타 등등 할브럭을 심을 때 난방 배관이 높이 있으면 혹시나 구멍이 날까봐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욕실에는 이런저런 도구들이 바닥에 고정이 돼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걸 감안해서 합으로 내리고요. 자, 이 배관은 많이 돌아간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열 손실이 있기 때문에 적당량, 항상 발이 닿는 부분들 그 정도만 따뜻해도 들어가시면 온기도 느껴지고 발바닥도 따뜻해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점을 생각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아이스핑크를 잘라서 꽂아서 배관들이 엉키지 않게, 그리고 붙지 않게,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작업을 했고요. 지금 시멘 모래를 채워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면에 맞춰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일을 붙이고 나면, 자, 이 자리에 떨어지지 않게 우리가 교체를 할 때 아무래도 사람이 힘을 쓰다 보면, 자, 이 자리가 떨어지거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작업을 해놨고요. 면보다 튀어나오면 안 됩니다. 면보다 튀어나오면 타일을 붙일 때 그 타일이 울퉁불퉁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면보다 튀어나오지 않게, 그리고 자, 이렇게 맞춰놓게, 내일 아침에 와서 다시 한번 손을 보면 이 자리는 마무리가 되고요. 날씨 말고도 뭐더 우울증이 있으셨어요? 아니, 아기가 6살이거든요. 네. 이쪽도 마찬가지로 입학하는 해였는데, 이게 채워놨습니다. 이렇게 채워놓고 다목적실까지 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2주 동안 좀 같이 놀아보려고 저희도 이것저것 세워보고 했는데 또 자, 이렇게 엑셀이 뜬 자리는 못을 박든지 아니면 팔브록을 박아서 다 이렇게 고정을 해서 뜨지 않게 이장할 때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배관이 지나가게 했던 자리는, 자, 구멍을 뚫어서 폼을 쏴주시고, 이렇게 지금 이거 보시는 것처럼 항상, 자, 엑셀이 수축 이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제에 닿거나 바닥에 닿지 않게 조금만 신경을 써서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 하자 없는 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뚫어놓은 개구부에 모두 폼을 쏴주면, 자, 보일러 작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오늘은 미장을 합니다. 어제 설비가 끝나고 이제 바로 미장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모래부터 채워놓고, 어제 설비해놓은 자리는 돌처럼 딱딱하게 굳어서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바로 타일 붙이고 바닥 깔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오늘 이 자리 방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관 자리 방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칼로 폼을 잘라내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하실 분들은 칼날을 새걸 껴서 폼을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면이 깔끔하게 나오게 잘라주셔야 실리콘을 방수를 할 때 편리합니다. 면이 울퉁불퉁하거나 거칠면
아무래도 실리콘 방수할 때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기 때문에 면을 깔끔하게 하고 실리콘 방수를 진행을 하시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주변을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자, 이제 다 실리콘으로 방수를 합니다. 저희는 뭐 여러 가지 방수가 있겠지만 판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흔들림이 있다고 치면 제일 좋은 게 실리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실리콘 다시 따서 시작하겠습니다. 실리콘을 다시 채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뭐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제일 문제일 수도 있고요. 안 해도 되는 자리일 수도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하부의 폭은 당연히 해야겠지만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안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안 한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데 이 물이라는 건 항상 삼투압이 있기 때문에 이 삼투압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투압에 의해서 물길이 뚫리면 그 물길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투압이 생기기 전에 이렇게 해서 헤라로 딱 육안으로 보시면 압니다. 아, 잘 됐구나, 방수가 안 됐구나가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시고, 만약에 이게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해서 확실히 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차피 하는 거 어지간히 해서 나중에 불안하거나 물이 새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역시도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 이렇게 했을 때 면이 자, 이렇게 얇아야 되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자, 면도 얇지만 시멘트가 안 보여야 됩니다. 시멘트가 이렇게 보인다는 건 방수가 안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항상 너무 세게도 너무 약하게도 하시면 안 되고 적당히 해서 실리콘 막이 주변을 코팅을 해서 물이 새지 않도록, 누수가 되지 않도록,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서 스티로폴이 상하지 않게. 스티로폴이 물을 먹으면 단열이 안 된다는 건 뭐 요즘에는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게 최대한 해서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이제 방수 걱정 없이 집을 사용하고 되는 그런 집이 될 거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판넬집이라 혹시나 약간의 진동이 생겨도 그 진동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방수가 됩니다. 저희는 뭐 가성비를 떠나서 판넬에는, 철판에는 실리콘이 최고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리콘처럼 방수가 잘 되는 건 없다 생각하고, 어차피 이 자리 자체도 안으로 들어가서 묻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다른 것보다는 실리콘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는 실리콘으로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 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는 위장은 따로 하지 않고 우측 상단에 예전에 위장을 올려놓겠습니다. 느낌표 I자 표시 누르고 하시면 되고요. 다목적실도 모든 작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저 위에 수도꼭지 있는 자리는 물 쓰는 곳이 아니고 세탁기용 물이기 때문에 하부만 방수를 하였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한 방수도 마무리가 되었고, 자,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미장도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뭐 손미장, 방통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자,
자, 여건에 맞춰서 하실 수 있는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어떤 것이 딱히 좋고 어떤 것이 나쁘고 그런 거는 없습니다. 자, 안방도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아직 중부지방에는 장마, 남부지방에는 폭염. 자, 여기 한평은 남부지방인데요. 습도가 높아서 오늘 34도인데도 평상시보다 조금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비와 이장까지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뭐 어떤 방식을 여러분들께서 선택을 하셔도 여러분들께서 원리와 원칙에 입각하여 이 방법이 좋겠다 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 됩니다. 항상 말씀드렸지만 원리와 원칙, 하지만 법칙과 정석은 없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내가 내 집을 짓든 남의 집을 짓든 하자 없이 오랫동안 잘 쓸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면 그게 바로 좋은 집일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접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업자를 선정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점을 생각을 하시고 나와 생각이 같은 분을 선택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초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설비 저희가 하는 방식은 약간 어떻게 보면 기초에 콘크리트 탓을 하고 방수를 안 하고 그리고 내부에 벽돌을 안 쌓고 바로 배관을 하고 수도를 넣고 타일을 붙이는 점이 또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또 저희 같이 하시는 분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대신에 저희는 뭐 실리콘으로 방수를 한다든지 하부에 단일재를 깐다든지 방법으로 열 손실을 최대한 줄이려고 그래서 하자율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이든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하시고요.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자, 고놈TV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그럼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